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브리핑의 이종훈입니다. 우리 증시가 닷새 만에 조정장을 걷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 하락하면서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최근에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0.2%대의 상승세 속에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승 랠리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하루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후반부 들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동시효과 사항부터 살펴보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와 포스코가 나란히 보합권 속에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3% 오르고 있고요. KB금융이 1.9%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0.1%, 한국전력이 0.3% 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1.7% 오르면서 어제의 부진을 오늘 많이 만회해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0.3% 오르고 있습니다. LG화학 SK텔레콤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는 0.2%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0.5%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보합권이고요. 하이닉스가 0.9% 상승 중입니다. LG가 0.9% 내리고 있습니다. KT가 1.1% 오르고 있고요. 신세계는 1.1% 내리고 있는 반면에 롯데쇼핑은 1.1% 오르고 있습니다. SK에너지가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NHN이 0.5%, 외환은행이 0.6% 오르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4.4% 오르면서 어제 건설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오늘도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0.3%, KTNG가 0.4%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1.8% 오르면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어제 상승분을 조금 반환하고 있습니다. 1% 내리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는 0.1% 오르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2.3%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1.4%, 삼성카드가 0.8% 오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보합권이고요. 지금 삼성테크윈과 삼성엔지니어링의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4.5%와 4.3%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두산중공업, 삼성 SDI, GS건설은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OCI 역시 비슷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0.8%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2.2% 급등 중이고요. SK브로드밴드가 1.6%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리고 동서, 소디푸신 소재 모두 1% 안팎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스게임즈가 0.3%, 태웅이 0.6% 조정을 받고 있고요. CJO 쇼핑은 보합권이고요. 다음은 2.6% 오르고 있습니다. GS홈 쇼핑이 4%대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호밀팜은 1.3% 오르고 있고요. 태광과 성광밴드는 1%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투어가 3.9%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오세미테크가 상한가 이후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2.4%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데이터 2.4%, SK컴스가 2.3%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IT 업종 중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중소형 종목이 보이고 있습니다. 차바이오엔이 1.9% 오르고 있고요. 평사는 9.5%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디지텍, 유니슨, 휴맥스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동시효과를 거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 속에 마감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내내 하락장을 연출했는데 후반부 들어서 역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장이 마감됐는지 잠시 후에 돌아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시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정 아나운서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좀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오늘 시장 상황이 조금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마감 상황 한번 짚어보죠. 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상승한 데 따른 부담감으로 오늘은 장중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다우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 종가보다 5포인트 하락한 1659선에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두바이발 호재가 어제 선 반영된 데다가 최근 연일 상승한 데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오늘 160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166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서 낙폭을 좁히며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장 마감을 앞두고는 어제 종가 부근까지 낙폭을 거의 다 줄였습니다. 장중 1,700억 원 이상 출회됐던 프로그램 순 매도폭이 줄어든 것도 지수의 낙폭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코스피 지수
지수가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간 건데요. 어제 종가보다 1포인트 상승한 1665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1.4포인트 오른 503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동시에 순매수에 나섰지만 기관의 매물을 못 이기는 그런 장이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투신권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가중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강세 속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 반전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개인들은 이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오늘 1,042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외국인들은 1,59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8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가 나왔습니다. 차익거래에서 매물이 꽤 나왔는데요. 미차익거래에서는 매수 우위로 마감이 됐지만 차익거래 매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종합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매도 우위로 마감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기관은 장 마감을 얼마 두지 않고 다시 순매수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개인들이 60억 원, 기관이 24억 원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은 68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네, 업종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섬유, 의복이 좋았고요. 유통업종도 괜찮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형주의 강세 흐름이 두드러졌습니다. 유통업종이 1%대로 상승했고요. 섬유, 의복업종도 1%대로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전기, 전자업종이 소폭 하락했고요. 의료정밀업종이 3.8% 가장 큰 폭의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특징을 보인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콘텐츠 관련 업체가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 시작되면서 내년 통신시장은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마케팅과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디오텍이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그 밖에 유비커스가 5% 급등, SK컴즈도 2% 올랐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장중 변동폭이 컸는데요. 장중 상승하던 네오엠텔과 인포뱅크가 하락 반전한 이후에 오늘 2% 이상의 낙폭을 보이면서 종가를 찍었습니다. 또 모바일 결제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SK텔레콤이 하나카드 지분을 인수해서 모바일 전자카드를 출시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액 결제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는데요. KBT와 에이텍, 이루온이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또 아이폰 열풍의 와이브로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두드러졌습니다. CNS 마이크로가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지오소프트가 2% 상승했고 영우통신 역시 4.9% 오르면서 오늘 5,94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더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보겠습니다. 필기인식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 디오텍은 지난 1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거래일 연속 하락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상한가까지 올라서 거래됐습니다. 그 밖에 중국 엔진 집단과 중국 식품 포장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KF와 KBT도 오늘 상한가까지 급등했습니다. 네,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지난주에 좋은 흐름을 조금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 다시 낙폭을 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주요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이틀간 개최될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상황을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0.2% 하락한 1083선에서 오후장을 마쳤습니다. 운송주의 부진으로 오늘 지수는 낙폭을 키웠는데요. 일본에서는 해운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벌크선 운임지수가 6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해운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현재 낙폭을 소폭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이 보도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날 중국 정부는 중저가 주택 공급은 늘리는 반면에 일부 고급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매기고 외국인들의 주택 매매도 규제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주의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현재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3,27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홍콩 증시 역시 약한 모습입니다. 항생지수와 홍콩 H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트남 지수와 인도 지수, 싱가포르 지수와 호주 지수가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네, 환율 시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2원 80전 오른 1160원에 첫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1160선을 회복한 원달러 환율이 오늘 2선에서 강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개장과 동시에 어제보다 2원 80전 상승한 1160선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장중 고점을 1162원으로 높인 환율은 소폭 밀리면서 다시 1160원 초반에서 제한적인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수급 쪽에서도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과 수입 기업의 결제 수요가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후에도 환율은 1160원을 지지하는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30전 오른 채 마감됐습니다. 어제 6원 가까이 하락했었는데 어제 낙폭을 다시 또 거의 대부분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61원 50전에 마감됐습니다. 다른 마감 지수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0.06% 올랐고요. 166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2% 정도 상승하면서 503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장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가 후반부에 또 힘을 발휘했습니다. 오늘 증시 마감 시황 한번 전해주시죠. 예, 지수는 장중 내내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종목별 흐름만 나타났습니다. 장 막판에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상승은 했으나 시세에 큰 변동을 주진 못했고요. 외국인과 개인은 매수세를 나서며 지금 지수를 지지하는 모습이었고, 또 외국인과 기관은 금융, 자동차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들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소 대비해서 코스닥의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종목별 대응에 코스닥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중소형주가 오늘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장중 내내 보합권의 등락을 거듭을 하면서 종목별 흐름만 있었는데요. 최근 외국인과 기관은 증권주를 비롯한 금융주의 매수세가 가장 두드러진 수급상의 특징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에 소폭 유입이 되고는 있는데 매수세 자체는 일부 업종과 종목에 집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시장 매매에 있어서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적 호전 IT주 그리고 IT 부품주나 자동차 부품주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군을 위주로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어서 코스닥 업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는 있는데 특별히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도적인 수급 주체가 없는 시장에서는 변동성을 키울 변수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대형주 위주로도 장 막판에 변동성을 많이 주는 모습을 프로그램 매매로 인해 연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확실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프로그램 쪽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또 한 이벤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이벤트죠? 예,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두바이 정부의 지원 소식과 엑슨모빌의 대형 천연가스 업체 인수 그리고 시티그룹의 구제금융 상환 소식 등으로 소폭 상승하며 1,500포인트를 돌파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FOMC를 앞두고서 관망세가 짙어지며 상당한 호재에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긍정적인 투자 심리는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일 밤은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산업생산, 주택시장지수, 설비 가동률 등 미국의 산업 전반에 관한 중요한 경제 지표가 몰려있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지표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FOMC를 하루 앞두고 여전히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 지수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시장이 또 상승세 속에 마감됐습니다. 조정을 받을 듯 하면서도 상승 랠리를 펼쳐나가고 있는데 내일 우리 시장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예, 만기일 이후 지수에 큰 변동은 없지만 이제 종목별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는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종목을 위주로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활발한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은 연말까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대폭 호전이 되면서 올해는 배당을 노린 자금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들어올 가능성이 커서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별로 종목별 수익률 게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장 움직임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양호한 금융주, IT주, 자동차, 화학 등 업종군의 단기 매매,
그리고 이제 실적 호전 코스닥 IT와 자동차 부품주 위주로 종목을 슬림화해서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금융이라든지 자동차화 그리고 또 코스닥 쪽에서는 IT 부품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그룹이 23개 계열사의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해 최고 운영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그룹 관계자는 이 부사장이 삼성전자 내부 사업 간 조정과 글로벌 고객 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며 사실상 경영 일선에 나선 것을 시사했습니다. 삼성 SDI 김순택 사장은 삼성전자 신사업 추진 단장 겸 부회장으로, 삼성카드 최도석 사장은 삼성카드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훈우 부회장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되면서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이 단독 최고 경영자를 맡게 돼 분문제였던 삼성전자 조직은 다시 독립사업부 체제로 개편됐습니다. 개인 금융자산이 3분기 연속 급증하면서 2천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말 현재 개인의 금융자산은 1917조 5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4.8%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금융자산은 올 들어 3분기 동안 236조 6천억 원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개인 금융부채는 836조 8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2.1% 늘어나며 국민 1인당 빚은 전분기보다 35만 원 증가한 1,71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은 1,080조 7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7%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식평가이익과 장기저축성 예금 증가 등으로 개인 순금융자산이 3분기 연속 증가했고 개인 재무 상태도 호전되며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무사가 기업 고위 임원과 변호사를 제치고 월평균 소득이 가장 많은 직종으로 올라섰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전국 7만 5천 가구 426개 직종을 조사한 결과 세무사의 월평균 소득이 1,073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가 886만 원으로 2위, 전년도 조사에서 1위였던 기업 고위 임원은 748만 원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전체 취업자 소득이 임금 근로자와 고용주, 자영업자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수습과정 소득도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월평균 소득은 203만 7천 원이었고 평균 연령은 43.4세,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9.3시간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한자 위주의 권위적인 세무행정 용어와 세법령 용어 356개를 쉽고 명확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주소를 붉은색 글씨로, 예찰은 사전 점검으로 바꾸는 등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순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급조서를 지급 명세서로, 업태를 영업 형태로 바꾸는 등 지나치게 줄여 쓴 표현은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풀어 쓰거나 명확한 용어로 개선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용어 개선 업무를 상시로 추진하고 각 세법의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집행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조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들어서 대형주보다도 더 잘 나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한번 전해 들었는데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분분한 상황입니다.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테마 종목군이라든지 수급 모멘텀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